네, 여러분.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를 끝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11쪽에 예 22하고 예 23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 22의 밑에 줄에 보면 아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증거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증거, 충분한 증거냐? 여러분,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최량 증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Best Evidence Rule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정말 충분하고 최고로 좋은 증거를 들이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증거가 아닌, 예, 이것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예, 그러한 이제 입증 부담에 대한 소극적 대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베스트한 에비던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 23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는 뭐 부재한다는 증명을 못했다, 존재한다는 증명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그러한 무지에 호소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걸 무지의 오류 또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그래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더 와닿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X에 대한 무지로부터, 모르니까요, 증거가 없었다, 뭐 증명이 안 됐다, 뭐 없다는 증거가 없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걸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 어떤 오류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112쪽의 맨 마지막 그 단락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도미노의 오류라고 하는데, 예, 또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걸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이게 그냥 뭐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막을 수 없는, 예,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뭐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 도미노 오류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여러분,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려면요,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늘 훔쳤다고 소도둑까지 되려면은 이 단계가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거의 개연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악의 장벽 이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뭐 바늘을 훔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속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소한 일이 아주 이렇게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되냐 그러면은 아주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인과적 요소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미노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예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 결혼해서 뭐 처음에 설거지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뭐 방청소를 도와달라고 방청소를 하면 뭐 하다라고, 나중에 가서는 다 일을 하라고 하니까 뭐 설거지하면서 뭐 컵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독박 육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에요. 예, 이거 같이 서로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이 도미노 오류에서 많이 쓰였었거든요. 예. 이걸 빼고 이런 오류로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 도미노 오류가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사소한 일과 심각한 일 사이에 있는 연쇄적인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이 논증은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많은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13쪽으로 가보시면 1번이 있는데 이런 경우 TV에 종종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암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상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기분 좋다고 또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뭐 축하주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3달 뒤에 암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암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이상이 없는지는 몰라요. 그냥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을 보면 우리는 그 증거 없음의 증거로 오인하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쓰인 여기 이런 논리적 오류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2번, 4번, 5번은요. 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증거에 의거해서, 즉 무지에 의거해서 호소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래서 무지에 호소하는 무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3번은 어떻습니까? 확인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적인 증거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무지의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네, 이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때 학문적 연구는 체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한 상관관계예요. 예, 우연한 거죠. 우연한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인과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그래요. 예. 지금 원인에 대해서 잘못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업적이 체력 감퇴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냐? 1번은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피장파장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은 형식적 오류죠. 그래서 이거는 선언지 긍정의 오류.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3번은 뭐냐? 이게 여러분 그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타당한 근거를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우리 처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이 논리적인 근거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인간적 근거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일들이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냥 오류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그 인간의 삶이 굉장히 가혹하죠. 예. 4번. 이게 바로 원인 오판의 오류거든요. 이건 우연한 상관관계인 것인데 이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 오판의 오류입니다. 5번은요, 뭐 다윈의 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죠. 생존 투쟁이라는 거 하고 자연 선택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다윈 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진화가 사실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즉 뭐냐면 여기서 생략된 결론은 진화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여기에서 하는 건데, 이건 무슨 오류일까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싱 링크가 뭐 앞으로 어떤 그 지질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찌됐든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서 진화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정말 다윈의 진화론이 정설일 수밖에 없는, 정말 모든 각 분야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지가 오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자체가 무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여기에 제시된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력적 영화가 폭력 행동을, 관람자의 폭력 행동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원인 결과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폭력의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이제
법 제정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 정말 정말 테드 크루즈나 이런 뭐 막 도망가고 그랬죠. 텍사스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얼어 죽고 그러는 상황에 본인은 그냥 뭐 칸쿤으로 놀러 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어떤 무책임한 정치인들 빼고는 이러한 어떤 그 뭐 혐오에 기댄 이런 범죄는 당연히 이건 그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법 제정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분위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차이나 바이러스니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근데 폭력의 호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폭력적인 영화도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도 다 증가시킨다라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1번이죠. 홍역. 그렇죠,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해서 혼동해서 벌어지는 오류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2번, 민영이 또 나왔네요. 예, 이게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오류가 되죠. 선후인과의 오류고, 철수는 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철수가 임신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원천봉쇄의 오류, 우물에 독 풀기 오류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철수는 남자잖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러한 어떤 임신 중지는 여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세를 남자도 같이 갖고 논의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싹 빠지고, 뭐 그런 경우들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이게 원천 봉쇄의 오류고 우물에 독 뿌리기의 오류입니다. 4번은 했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고, 5번 인신 공격의 오류 했습니다. 이게 4번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가장 유사한 논증이 뭐냐, 영화 속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는 게 공격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배가 부르단 말인가? 이게 수사 의문문인데 부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 논증은 뭐냐면 유비 논증인데,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폭력 장면을 보면 뭐 욕구도 해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보면 배가 불러?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뭐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여하튼 유사한 사례를 들어 해당 주장을 반박하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은 4번에 있습니다. 4번. 물가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문학자들의 행성의 운동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유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있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접적인 증거를 들어서 해당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번하고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우리 77쪽에 문제 1번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2번이에요. 너무 적은 증거에 의존해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면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6번에 보시면 다음 논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며 그랬죠.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 중에는 파란색 택시와 녹색 택시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좀 뭔가 비슷하죠? 뭐뭐 중에서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 중에는 파란색 택시와 녹색 택시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철수는 택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따라서 이번 뺑소니 사고는 파란색 택시가 일으켰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A시에 택시들이 있어요. 파란색 택시, 녹색 택시.
비율이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초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초 비율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결론은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파란색 택시가 90%고 녹색 택시가 10%다. 결론이 지금 이번 뺑소니 사고는 파란색 택시가 일으켰을 것이다. 훨씬 더 강해지겠죠. 예, 훨씬 녹색 택시보다 많으니까. 하지만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약화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기억으로 가보면 철수가 파란색 택시를 보았다고 했을 때 실제 택시의 색이 파란색일 확률은 95%보다 클 수도 있다. 어떤 경우?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훨씬 크다면, 95%, 5% 이상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레이트, 베이스 레이트를 우리가 기저율에 대해서 그 배경 사건 확률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뭐 충분히 널뛰기가 가능한 거죠. 만약 A시에서 운행하는 파란색 택시의 비율이 녹색 택시의 비율보다 훨씬 작다면 위 논증의 결론이 참일 확률은 낮아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기초 비율, 기저율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P인 것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A시에서 운행하는 택시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통계가, 그러면 여러분은 기저율의 오류를 무조건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 디귿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통계적 3단 논법의 기본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저율의 오류는 통계 3단 논증도 아니고 오류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저율을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통계 3단 논증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7번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글의 논리적 오류와 가장 근접한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김 작가는 경제 발전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느냐 그러면 원시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죠. 지나치게 왜곡된 주장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점 일탈의 오류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뭐 어떠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없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없음. 그러니까 증거 없음을 없음의 증거로. 그러니까 이 무지에 호소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의 오류죠. 유전자 조작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선천성 질병 같은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가공할 만한 여러 우려들도 없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어떤 뭐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뭐 분명히 긍정 부정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유전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선호할 수밖에 없죠. 2번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A 의원이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대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뭐 전력 수요도 가능하고 지금 뭐 우리 뭐 현 정부 들어서도 뭐 탈핵이냐 친핵이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은 여러분 보면은 결국 이게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원전으로 인해서 핵 폐기물이나 원전 비리 또는 폐로 비용, 폐로 비용은 지금 천문학적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노 원전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유리한 증거들에만 이제 호소를 하니까, 그래서 관련 증거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3번은 뭐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이건 뭐 물 한 컵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4번 또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비핵화를 국방 무력화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논점 일탈의 오류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뭐 전형적인 저질 정치인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신 공격의 오류.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정치권에서 아주 뭐 전가의 보도처럼 늘 등장하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제는. 8번으로 가볼까요? 학생들이 떠들자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한 학생이 선생님이 더 떠든다고 반박했다. 이거 저기 초등학교 교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피장파장의 오류지 않습니까, 이게? 1번, 한 가지 음식이나 음악만 들으면 금방 실증이 난다. 직업도 자주 바꾸면 실증 나지 않고 좋을 것이다. 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음식이나 음악하고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의 유사성이 전제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점 선취의 오류이면서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그릇된 유비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약한 유비의 오류일 수도 있는 거죠. 유사성보다 차이성이 더 크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 보면 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취업한 친척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뭐 그 친척 한 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주도에서는 뭐 이렇게 친척인데 좀 먼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을 갖다가 그냥 성별 상관없이 다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뭐 삼촌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순이 할머니거든요. 근데 순이 삼촌. 제주도의 그 어떤 그 뼈아픈 역사가 들어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친척이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3번으로 가볼까요? 물리학 논문 신뢰 못한다. 이혼했다. 참.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흠집을 내긴 하죠, 이걸로. 하지만 오류입니다. 인신공격의 오류고. 4번. 물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흡연이 안 좋다고 담배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술 후에 담배 피고 계신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학적 조언과 그 의사 선생님 본인의 어떤 기호와는 또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이 논리학 수업, 논리학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이다. 이 주장과 주장자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5번, 도미노의 오류. 뭐 이런 건 상당히 기호에 불과하고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다고 그래서 막 그냥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들은 실제로 겪어보면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죠. 공연한 그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9번으로 가보죠. 네. 이 추론들이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추론을 묶은 건 뭐냐 그랬는데, 가를 보니까 아까 나왔었잖아요. 물 한 컵.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여러분.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이기도 하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그 위대한 점은 본인 입으로도 인간의 어떤 자존심을 스크래치낸 세 개의 사건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 무의식의 발견이다라고 좀 너무 지나치게 자화자찬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동설하고 진화론. 그거는 정말 이제 천문학 혁명이고 과학 대혁명이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는 다윈 혁명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데, 근데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이 그 정도 급의 어떤 수소폭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하튼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프로이트 이론은 훌륭한 과학 이론에 해당한다. 이거 이제 그 논박하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증명 못했다. 이거 뭐죠?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무지의 오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프로이트가 후기로 가면서 너무나도 이 정신분석학을 하나의 과학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비과학성을 띠면서 조금 그 문제를 노출시킨 거를 우리가 또 간과할 수는 없죠. 다로 가보면 담배가 암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무지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이 결론을 또 옹호하니까 이 무지의 오류인데, 확률적인 증거들은 있죠. 지금 우리가. 자, 그리고 라로 가보면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다. 이 홍역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로 가면 어떨까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모두 많은 소를 갖고 있다. 이제 이 마을의 게으른 농부들에게 소를 많이 주어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인과 혼동의 오류입니다. 지금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죠. 부지런하니까 많은 소를 가두고 있는 건데, 결과를 원인으로 갖다 놓는 거죠. 소를 많이 주면 부지런한 농부가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 그 혼동의 오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그러한 오류를 여기서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그 오류 부분을 과제를 조금 내드렸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 1번을 보면은 양귀비는 불우하게 요절했다. 그러므로 미인 박명이다. 이거 뭘까요?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그리고 2번은 어떻습니까? 어린이 양육하고 나무 기르는 거. 그러니까는 좀 체벌이 필요하다. 체벌은 범죄죠. 범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교 체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어떤 훈육을 표방한 그러한 체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릇된 유비의 오류고, 3번은 어떻습니까? 이제 동물권 옹호자들,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이성에다만 뒀었는데, 그러지 않고 쾌고 감수 능력에 두게 되면 이런 권리가 확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처음부터 봉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다. 도미노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4번. 지금 여러분 미국의 건 바이올런스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너무 쉽게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총기 소유 금지하면 안 된다. 반대론자란 말이에요. 공화당원인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이걸 야구방망이 소유 금지하는지는 않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총하고 야구방망이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릇된 유비의 오류고, 5번은 뭐냐면 그 사람 고아 출신이다. 따라서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교양이 없을 것이다. 이거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발생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출신이라는 그 기원에서 기대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 가정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많은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수양을 거쳤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발생적 오류고, 6번은 했죠. 7번은 뭡니까? 선우 인과의 오류예요. 이거 써놓으면, 수위를 먼저 사놓으면 오래 산다, 장수마을,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시험인데 잘 준비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